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 투자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아문디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2차전지 ETF의 출시와 네네. 관련된 인버스 ETF 네네, 출시와 맞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어제 출시가 됐으니까 한 주간의 동향을 네네. 또 묶어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한번 받았습니까? 한 주간에 어떻게 이제 네.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한번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간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를 어떤 종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다음에 로봇 액티브 레버리지 ETF를 주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다음에 전기차, 항생테크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은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 요즘에 이제 파킹 통작이라고 해서 좀 돈이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코덱스 CD 금리 액티브 ETF가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ETF도 좀 빠졌기 때문에 다시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간 수익률 한번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다 지금 뭐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 네. 바이오 관련주였어요. 첫 번째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ETF가 7.24%, 코덱스 K 로봇 액티브가 6.96, 그다음 스페이스테크가 타이거 스페이스테크가 6.95, 그다음에 뭐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보면 1위부터 5위까지는 액티브 ETF들이 좀 많이 선전을 했어요. 그러네요. 시장이 좀 빠져주면서 액티브 ETF 좀 선전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개인 매니저들의 약간 역량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유전자, 철강, 의료기기, 농업 융복합 ETF가 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농업 융복합 ETF 같은 경우는 최근 뭐 비료, 사료 뭐 얘기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빠졌는데 코덱스 인도 레버리지가 5.36%, 타이거 인도 니프티 레버리지가 4.46%, 인도 ETF도 좀 강세였다. 인도.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주간 수익률 하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수익률 하위 ETF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은선물 ETF, 코덱스 은선물 ETF가 마이너스 5.6%, 그다음에 5G 2차 전지 핵심 소재 ETF 마이너스 5%, 반도체 유럽 명품 반도체 2차 소재. 보니까 2차 전지와 그다음에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ETF들이 좀 조정받는 주간이었다. 네.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와 이 농업 쪽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는 주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 관심을 받았던 ETF 상품들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상위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인도 쪽에 눈에 네네. 띄더라고요. 인도 지수가 요즘에 괜찮은 모양이죠. 인도 네네. ETF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인도 ETF가 좀 여러 개가 상장이 됐고요. 꽤 네. 오래전부터 상장된 ETF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도 하면은 지금 뭐 중국 쪽이 조금 약간 좀 주춤하면서 인도로 많이 좀 자금이 몰려간다라는 네. 얘기 때문에 인도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 그다음에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가 이제 가장 오래전에 만들었죠. 2014년에 만들었어요. 2014년에 만들었고 거의 10년이 다 됐죠. 3개월 수익률이 8%, 6개월 수익률이 10%, 연초율 10%인데 최근 6개월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걸 볼 수 있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4%에 비교하면은 인도 ETF들이 최근에 3개월, 6개월을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니프티 50 레버리지 ETF가 지금 네. 있는데 보시면 인도 ETF 중에서는 다 니프티 50이라고 하죠. 니프티 50이 이제 뭐예요? 대표 지수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점 대표 지수고 예. 또 선물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ETF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좀 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가 당연히 좀 수익률이 많이 좀 각광되면서 좋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덱스하고 그다음에 타이거 ETF 두 가지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ETF가 그러면 네. 뭐 합성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게요.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예.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 ETF와 그다음에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를 살펴보면요. 기초 지수는 니프티 50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초 지수는 사실 인도 NSE에 상장된 종목으로 그다음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50%의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상장일은 2014년에 코세프 그다음에 타이거는 2023년에 가장 최근에 상장했죠. 네. 그러니까 또 최근에 또 인도가 또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운용사들이 인도 ETF를 좀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왼쪽에 보면 인도 ETF는 이제 코세프는 합성 ETF고 보수가 0.2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타이거 ETF는 합성은 아니지만 보수가 좀 싸다는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합성 ETF, 그다음에 실물 ETF, 그다음에 보수 이런 거를 비교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합성이라는 게 뭐가 합성 거예요? ETF는 지금 안에 그 실질적으로 주식을 담지 않고 그다음에 계약만 담는 ETF죠. 그래서 네. 그 운용은 증권사에서 해서 그 수익률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률 추정은 정확하게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 ETF도 네네.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 농기계와 관련된 ETF도 있고 농업 자체의 ETF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상장된 농업 ETF는 우리나라는 농업 ETF 딱 한 가지밖에 한 없고요. 가지예요? 네네. 그래서 한 가지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이제 비료 사료 얘기 나오면서 농업 ETF가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업 ETF는 딱 하나 상장되어 있는 게 하나로 농업 융복합 산업 ETF고요. 네. 최근 1개월 수익률 보면은 코스피 200보다 굉장히 많이 아웃퍼폼했어요. 시장이 좀 빠질 때 좀 아웃퍼폼을 하고요. 그다음 시장이 상승할 때 6개월 코스피가 올라갈 때 좀 하락하고 연초 대비해서는 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00이 12% 올라온 거에 비하면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러면 농업 융복합 ETF는 뭐 상장한 지 꽤 됐지만은 연도별 수익률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농업 융복합 ETF의 연도별 수익률 보면은요. 2019년에는 마이너스 12%, 코스피가 상승할 땐 마이너스. 그다음에 뭐 2020년에는 뭐 동반 상승했고요. 2021년에도 코스피보다 조금 올랐고 2022년에 보면은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시장이었잖아요. 코스피 200은 24%에 비해서 농업 융복합은 마이너스 0.6%. 그래서 네, 선전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료, 사료, 농기계 이런 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가면서 경기 방어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ETF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농업 융복합 ETF는 지수는 이제 FN 가인드에서 만들었고요. 2018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좀 만들어진 지 꽤 됐고요. 이제 농업 관련 매출을 한번 해가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30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 매출이 있는 ETF 종목들을 골랐다라고 30종목을 골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뭐 말씀했던 뭐 사료주, 비료주 이런 게 다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성 종목을 보면은요, KTNG가 22%, LG화학, 대동 이제 농기계 만드는 회사죠. 네, 그렇죠. 남해화학 아까 뭐 오른다고 6.65%, 네, 요즘 많이 CJ제일제당, 롯데정밀화학, 선진, 하림, 팜스토리, 이제 TYM도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네. 비료, 사료, 농기계 이런 업체 만드는 ETF를 또 모아놓은 ETF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요거로 있네요. 시장이 좀 이제 비료, 사료에 좀 각광을 받거나 이쪽에 좀 종목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ETF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신규 상장한 ETF 가운데 몇 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진짜 핫하죠. 예, 지금 어제 상장했습니다. 네. KB스타 2차전지 탑10 인버스 ETF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요즘에 이제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를 같이 상장해서 에이스가 미국 비테크 탑10, 탑7이죠. 탑7 플러스 ETF를 1배, 2배, 그다음에 인버스 ETF를 어제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주목을 받는 게 KB스타 2차전지 탑10 ETF, 그다음에 탑10 인버스 ETF. 네. 우리나라의 2차전지 인버스가 이제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이 2차전지가 빠질 때 투자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다는 건 또 뭐 저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ETF를 활용하시면서 많이 좀 매매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NH 아문지 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의 김현빈 본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